안녕하세요. 밤 9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클래스업 시켜드릴 주식 클래스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강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3년 9개월 만에 3,100선 뚫어주는 모습, 코스닥 또한 800선 위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근간에는 중동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오늘 국내 증시까지도 영향을 받았는데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시장 속에서는 다시금 이 리스크에 대한 부각이 되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과연 이 부분을 내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에 따라서 하락을 할지 혹은 이와 동반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강하게 쓸지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계좌에 또 달달한 커피와 같이 또 달달한 상승률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대표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송진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사실 제가 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종목들이 다 같습니다. 우리 5월 달에 방송에서 우리 대표님이 6월 달에 봐야 될 종목으로 하이젠 R&M, 로봇 섹터 내에 있는 이 종목을 정말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오늘 장에서 상한가 또 갔고요. 뿐만 아니라 토니모리 지난주 저희 화요일 방송에서 주셨잖아요. 이 종목 또한 또 급등세를 가져갔는데 시장도 강하지만 우리 대표님의 종목은 이걸 뚫고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그 커피잔 패턴을 이용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따가도 제가 커피잔 매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3,100선을 갔다는 얘기죠. 코스피 지수가요. 근데 내 종목이 아직도 상승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커피잔 패턴을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까지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 테니까 꼭 마지막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을 매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3,100선 뚫어주면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800선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 종목만 안 갔다 싶으신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번 종목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께 커피찬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상승 나올 만한 종목 선물 드릴 예정이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자세한 종목명과 더불어서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직 비밀스러운 M밴드 히든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또 교육방 입장하셔서 우리 대표님이 주실 오늘장의 이 히든주까지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알아야 번다 시간입니다. 오늘 일단 국내 증시 굉장히 강한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수를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계좌는 모르는 상황이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시장은 상당히 강했었고 역시 중동 리스크가 일부 해소가 되는 측면 때문에 또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3,100포인트가 넘어가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 와중에도 이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고, 자, 개인은 어제 큰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은 자,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약간 차익 소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개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장 상방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코스피가 3,1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3년 9개월 만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31층 공기맛 어떠신가요? 저는 상당히 지금 너무 좋거든요, 거기 공기가.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단순하게 이 3,100선 돌파에만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요. 자,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을 했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시장이 강한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자, 유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시장들은 어떤 시장이든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란이라는 이 나라가 전쟁을 했다라는 거에만 우리가 너무 매몰돼서 그런 이슈들만 보지 말고, 자, 유가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체크를 우리가 또 미리 해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유가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 80배럴을 넘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들이 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휴전을 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안정세로 돌아와 줬고, 그래서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왔다라는 거는 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해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좋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들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모멘텀들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제가 주봉 차트로 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요. 제가 이런 채널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채널 저항 부분들이 맞물리는 자리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금방에 오기는 했습니다. 코스피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일부 조정 흐름을 염두는 해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 추세에서 이 저항 부분에 도달을 한 만큼, 그리고 최근에 또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코스닥에 비해서.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에 이제 강한 돌파가 나왔다. 저항 부분에 대한 돌파가 나왔다. 그래서 코스피가 좀 쉬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코스닥 종목들이 좀 분발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살짝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거도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시장을 요약을 하자면요. 자, 새벽간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 7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자, 보우먼 부의장이죠. 보우먼 부의장이 연방준비제도에서는 대표적인 매파 위원으로 뽑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제 미국 시장 장중에 금리 인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월러 이사 또한 7월 인하를 지지를 하면서 이 연준 내 금리 인하 기류가 좀 감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의 호재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자, 이런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다시 한번 하방으로 떨어져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은 시장에 상당히 되게 좋은 그런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아까 전에 제가 코스피가 좀 쉬어가는데 코스닥이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요, 코스닥 같은, 그러니까 성장주 위주의 수급이 쏠리는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성장주들, 기술주들 위주의 강한 반등이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밤에 이 파월 연준 의장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연준 위원들 두 분이 꽤나 이 영향력이 있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은 7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파월 의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내일 시장 수급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점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요약 세 번째인데, 자, 전쟁 여파, 제가 저번 주에 화요일에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전쟁 영향은 단기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이번 하락 기회에 우리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들로 이번 전쟁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매수 기회 언급했었고, 자, 지난주 매수한 자가 결국에는 승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황이 뭐예요? 시장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주식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 상황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시황도 어렵고 좀 빠른 정보들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히든방 입장해 주시면은 매일같이 저희가 좋은 브리핑 내용들로 이렇게 공부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런 정보들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요약.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데, 개인이 오늘도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투자자 예탁금이 64조를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탁금이라는 거는 예수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64조 원 정도가 회복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 자금들이 상당히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한국 증시의 추가 상승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동학개미, 개인 투자자들이죠. 이 동학개미 복귀가 본격화할 경우 코스피 랠리 혹은 이제 코스닥 랠리가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초 이후에 현재 수급을 보면은, 자, 외국인 비중은 30.4%에서 35.1%로 늘어났어요. 외국인 비중은 늘어났는데 개인 비중은
연초 대비 49.9% 대비해서 45.6%로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동학개미 운동, 이 동학개미들이 복귀를 아직 안 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자, 물반 고기반 장세에서 이 인간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 들어오질 않았다. 그 말은 인간 지표라고 하는 동학개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시장에서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하면은 더 큰 불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아직 기회의 장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기회의 장에서 수익들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도 섹터, 오늘 주도 섹터에 대해서 이게 찐 반등이 나온 거랑 제가 봤을 때는 가짜 반등이 나온 그 섹터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분석은 자, 기업이라던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업황이라던가 이러한 모멘텀들,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성장 등을 우리가 숫자로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하고요. 자, 기술적인 분석,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걸 텐데, 자, 차트 분석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반전이 확실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역배열 장기 우하향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와중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오늘 상승했던 섹터들에서 주도 섹터의 진짜와 가짜가 나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SK 하이닉스 차트를 가지고 와서 52주 신고가가 들어간 종목이니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역시나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도 큰 상승을 했고, 자, HBM 매출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낸드 가격이 하반기에 1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024년 고점 대비해서 이러한 하락 추세를 그리던 차트가 이번에 이 저항을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상방으로 고개를 틀었다. 그래서 반도체 간에서는 이게 진짜 찐 반등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AI 성장 및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모멘텀 자체도 상당히 갖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이거 주봉 차트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게 24만 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양봉으로 지난주 주봉을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 강한 상승 추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반도체의 대장주이니만큼 이 SK 하이닉스가 간다라고 하면은 그 외 밑에 있는 소부장 반도체 주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SK 하이닉스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짜 섹터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저는 2차 전지가 오늘 좀 반등이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반등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상승을 했어요. 테슬라가. 근데 여러분들 뭐 뉴스에 검색을 해보니까 테슬라 상승 때문에 2차 전지주가 반등을 했다,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이 있는데, 자, 정확히는 테슬라가 상승한 거는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업황이 좋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상승을 한 게 아닙니다. 자, 테슬라는 AI 관련해서, AI 로봇 관련해서 모멘텀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쪽 멀티플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상승 때문에 2차 전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공식은 버리셔야 되는 거고요. 자,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지속해서 둔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IRA 법안 또 폐기가 나오면서 이 보조금 관련해서도 안 좋은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좀 거리를 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낸드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는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리튬 가격만 보면 됩니다. 자, 리튬이 2차 전지에 필요한 필수 원료지 않습니까? 근데 자, 리튬 가격이 끝없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끝없이. 자, 리튬 가격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리튬을 사고 있는 수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리튬을 사고 있는 수요가 없다라는 거는
자, 2차 전지 생산을 하고 있는 생산업체들이 제대로 리튬을 확보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튬 가격이 폭락을 지속하고 있는데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온다?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업황 전망은 내년에나 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올해 주도주를 2차 전지가 가져갈 일은 거의 사실상 제로에 가깝지 않나라고 좀 확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제가 역배열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때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역배열로 내려온 종목입니다. 모든 이평선들이 이평선 아래에 캔들이 놓여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반등을 가지고 바닥에서 찐 반등이 나온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은 오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을 지금 보시는 게 아니고 정확한 주도 섹터를 매수를 해서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가야지 이런 종목들에서 놀다가는 시장 상승하는데 혼자 손가락을 빨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도 섹터 반도체 중에서 제가 이따가 이제 공략주로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저항 돌파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따가 공략주 시간에 대응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 한번 더 설명을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이수페타시스 대응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도 섹터를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거 우리가 매수를 했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자, 이 종목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서 현재 6월 20일 86만 8천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75%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쪽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도 매수 이후에 크게 상승을 하면서 50%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자, 현대마린 솔루션은 조선 기자재 쪽이죠. 이 종목 또한 여기 저항 돌파 나올 때 매수 들어가서 큰 상승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젠 RRM 제가 5월 달에 강조했던 로봇 섹터입니다. 로봇 섹터 6월 달에 테슬라 로봇택시 관련해 가지고 이슈들이 있고 AI는 결국에 AI,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있는 만큼 이 AI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로봇에도 분명히 기회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6월 달에 큰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 종목 결국에 여기서 박스권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가 들어갔었는데 자, 이 종목 오늘 하루 만에 상한가 도달을 하면서 32% 매수가 대비해서 32% 급등이 나왔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다시 한번 공략했던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자, 화장품 섹터인데 제가 인디 브랜드를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인디 브랜드 관련주로 토니모리라는 종목을 갖고 왔고 자, 이 종목 매수 2거래일 만에 34%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안전지대 알림이 떴어요. 자, 피터 리니치 선생님 제가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최소한 여러분들 종목 고를 때도 이 냉장고 여러분들 가전제품 사러 가가지고 고르는 만큼의 노력과 그런 시간들은 소비를 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하시니 제가 이 주도 섹터 종목들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좋은 냉장고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도 저 따라서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넥스트 주도 섹터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조방원이라고 하는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자, 이제는 2분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우리 하반기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넥스트 주도 섹터 가지고 왔으니까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마지막에 히든주 공략 시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퀀텀 코리아 2025가 오늘부터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양자 컴퓨터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 특히 우리 이제 이 코스닥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 과도한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의 확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자, 인프라 관련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자, 전력기기,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 우리가 수익을 냈잖아요. 자, 이번에는 전력기기가 아니고 통신입니다. 통신 관련주로, 통신 인프라 관련주로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참여하셔가지고 이 종목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두리에 있기보다는 주도 섹터를 정확하게 공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 송진 대표님께서 굉장히 잘하시죠. 우리 대표님이 5월 달에 여러분들께 로봇 섹터 내에서는 하이젠 RNM을 봐라라고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딱 상한가 찍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목 이외에도 토니몬이라는 종목 이틀 만에 무려 27%나 넘게 급등세를 가져갔고요. 효성중공업, 실리콘투, 일진전기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우리 대표님께서 언급한 종목 내에서 사실 안 간 종목을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송진 대표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 차기 주도주 관련해서 히든 종목을 들고 왔거든요.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정확한 타점, 언제 들어가는지 언제 나오는지 목표치는 어디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직 비밀스러운 엠밴드 히든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죠. 지금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게 된다면 바로 엠밴드 히든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송진 대표님과 함께 좋은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엠밴드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나도 제2의 토니모니 저희가 이틀 만에 27% 지난주 화요일에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종목이었죠. 이틀 만에 27% 그리고 하이젠 RNM 오늘장에서 상한가 터치 뿐만 아니라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등등 이렇게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한 종목 중에서는 안 간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한 주시는 넥스트 이 주도 섹터 받아보시면서 이번 주 시장 좋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순서 시장 알아본다라는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실전 주식의 기술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주식의 기술이라는 코너인데 오늘 또한 이 패턴 강의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대표님 오늘 또 코핀참 매매 비법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랑 또 대화를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 종목이 커피잔 패턴이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단순하고 쉬운 원리이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빠르게 이렇게 눈으로 습득을 하셔가지고 이 커피잔 패턴 어떤 강한 상승 시세에서 이 강한 상승 시세에서 초입 구간에 나오는 패턴이니만큼 오늘 배워가시는 분들 이 커피잔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 관심 종목에 두시면서 그런 흐름이라던가 매수 타점 같은 거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커피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이제 커피잔 모양이지요. 커피잔인데 자, 차트에도 이러한 커피잔 모양의 패턴이 나와준다. 바닥 부근에서 이런 모양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큰 상승을 가져가더라라는 게 기본 원리이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락하던 주가가 바닥 부근에서 횡보의 일정 시간의 횡보를 거치고 나서 모멘텀 확보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재료로 의해서 상승을 하게 될 때 자,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져 내린다. 그래서 이 떨어져 내릴 때 다시 한번 모멘텀 확보를 통해서 상승을 할 때 이 고점을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면은 아까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들처럼 이렇게 강한 상승 시세가 나오더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컵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커피잔의 손잡이 부분이다. 그래서 커피잔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모양들 지금부터 찾아볼 테니까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커피잔은 위대하다 차트 먼저 토니모리입니다. 토니모리 저번 주 화요일에 제가 공략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컵은 여기가 되는 거고요. 자, 손잡이가 이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할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매수 타점이다. 다만 이제
그날 돌파가 나왔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날 5일선에 붙여서 매수가 들어가면은 추가 상승을 노릴 수 있다라고까지 제가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자 6월 20일 13,610원까지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컵이 나왔죠. 그리고 이 손잡이를 돌파할 때 매수가 들어가면은 큰 상승을 하고 2월 6일에 만들어놨던 54만 9천 원 이 고점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그려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매수가 들어갔고, 현재 강한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현대마린솔루션도 제가 입이 아프게 2번이나 제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컵이 나왔고 손잡이가 완성이 됐었는데 손잡이 돌파를 못하다 보니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왔었던 거죠. 조정이 나왔지만은 자 다시 한번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고, 자 매수하고 나서부터 강한 상승 추세에 그려가면서 마찬가지로 5일선 지키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2도 화장부품 대표 종목으로 제가 2번이나 강조를 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보면 여기가 다 전부 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손잡이가 나왔을 때 여기를 돌파를 할 때 매수가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이고, 우리는 그 전에 이제 매수를 했으니 55% 정도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6월 11일 63,350원 찍고 나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피전 패턴은 이 돌파를 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10% 정도 먹는 그런 패턴이 아니고 충분하게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패턴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종목을 걸을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상승장에서는 지뢰를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되게 좋은데 내가 지뢰를 실수로 밟아버리면은 남들은 돈을 벌 때 내가 돈을 못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걸을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이 안목을 키우는데도 우리가 커피잔 패턴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상승장인데 내 종목만 오르질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기만 하면 빠지는 것 같고 뭐 이런 분들 분명히 시청자분들 중에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 매매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의 매매 기준은 커피잔 패턴이거든요. 커피잔 패턴이 나온 종목들만 매수가 들어가니까 방금 같은 상승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매매 기준을 하나 잡아두는 게 좋은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커피잔 패턴이다. 그래서 고점 매수해서 물리거나 뭐 소외주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저가 매수한답시고 매수했다가 알고 보니까 지하실이 있고 지하 3층이 있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가 매수해서 물리거나,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히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히든주 및 공략주들을 매매하시면서 커피잔 패턴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커피잔 패턴으로 아까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24일에 45,2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컵을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컵을 만들었던 종목인데, 자, 2월달이에요. 2월달, 올해 2월달인데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돌파를 못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2월 기준 돌파 전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매수 근거가 없는 게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자, 큰 하락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거의 마이너스 30% 이상의 하락이거든요. 이게 2월 달에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자, 조정은 당연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그러면은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전에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지금은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 컵이 나왔던 자리를 손잡이가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커피잔 패턴에서는요. 그래서 자, 이제는 돌파를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이 7월 3일, 작년 7월 3일 52주 최고가였던 58,000원 부근 돌파를 하러 가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종목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자, 정리해서 상승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바닥에서 만드는 필수 패턴이 커피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효성중공업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 천국의 계단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천국의 계단 한번 같이 올라타 보자라는 겁니다. 자, 고점 돌파를 해야만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돌파를 못했는데 돌파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겠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21년도 6월 달에 최고점 17만 3천 원을 만들었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 고점을 한 번도 돌파를 했던 적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그리고 25년도 최근까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였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종목 카카오가 변했죠, 지금은. 왜냐? 고점 돌파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오니 이 종목도 강한 상승 추세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손잡이도 만들고 돌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컵을 크게 만들고 손잡이 돌파까지 했기 때문에 자, 추세 반전 신호가 나온 종목이 카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2차전지 얘기했잖아요. 자, 카카오는 21년도 고점, 유동성 장세에서 네이버와 함께 고점을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4년 만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차전지는 이런 종목들보다 2년 뒤에 2023년도에 고점을 만들었던 섹터라는 거예요. 자, 카카오가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차전지는 적어도 1년, 길면은 2년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커피잔은 위대하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의 의미인데, 자,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재료나 모멘텀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자, 돌파해야 하는 자리를 돌파를 못하면 그거는 조정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6월 24일 오늘 넥스트 주도 섹터, 앞으로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로 갖고 왔던 종목. 자, 차기 주도 섹터 미리 좀 매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조선 방산 원전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 넥스트 주도 섹터로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7월 4일에 통신 장비주를 매수해야 된다라는 증권사 레포트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주파수 경매 호재가 있는데요. 자, 미국에서 이 7월 4일에 주파수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자,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신규 수주가 들어갈 예정이고 통신 장비주들은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 효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자, 여기 보시면은 컵이 나오고 손잡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들처럼 강한 상승을 그려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퀀텀 코리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6월 24일 오늘부터 26일까지 시작을 하는데요. 이 통신 관련주들이요, 이 양자 컴퓨터와도 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년의 양자 산업을 깨우다. 결국에 양자 컴퓨터라는 것도 중요한 거는 AI랑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향후 AI 발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라고 요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양자 관련주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양자 관련주들도 손꼽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송진 대표님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시장 지수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보유하는 종목들이 현 시점에서 좀 손절을 해야 될 상황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커피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컵이 나오고 손잡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를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드리는 차기 이 주도주가 될 만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컵 나오고 손잡이 나왔고 지금 돌파만 나오면 우리가 매수할 만한 적기일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나도 한번 우리 송진 대표님과 함께 커피잔 매매 기법을 통해서 한번 매매 기준을 정립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엠밴드 히든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방법이 쉽습니다. 지금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나오실 겁니다. 손가락을 꾹 누르게 된다면 엠밴드 히든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엠밴드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눈이 정말 남다르시죠.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 더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장에서 무려 이 종목이 7%
20% 넘게 급등세를 가져갔고요. 이뿐만 아니라 토니모리 지난주 저희가 화요일 방송에서 드렸습니다. 이 종목 또한 이틀 만에 무려 27% 그리고 하이젠 RNM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오늘장에서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차기 주도주, 나도 이런 차기 주도주로 제2의 하이젠 RNM, 제2의 토니모니와 같이 시장 속에서 부각을 받는 종목 내 포탄을 넣어보면서 한번 매매 기준, 나도 내 계좌에 한번 빨간불 켜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왼편 QR 스캔하시면 바로 M밴드 히든방 오실 수 있는 저희가 링크 또 보여지기 때문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오늘장의 차기 주도주 이 통신 관련주의 종목명과 더불어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까지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마지막 시간 실전 매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실전 매매 공략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공략주 시간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대표님 오늘 또 공략주로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제가 이 공략주랑 뭐 히든주 가릴 거 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 진짜 많이 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좀 주목해서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실전 매매 공략주 아까 전에 가지고 왔던 종목이죠. 반도체 관련주로 자, 이스페타시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반도체 사이클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낸드 값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낸드 값이 현재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사이클의 이제 턴어라운드,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 좀 어느 정도 도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고다층 PCB, 그러니까 PCB는 이제 인쇄회로 기판을 얘기하는 건데 고다층 PCB라고 하는 이 MLB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MLB는 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PCB보다는 좀 더 그 AI 칩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시스코라던가 MS, 엔비디아 등 빅테크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하면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엔비디아 관련주로도 손에 꼽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의 이제 분기별 실적 추이를 보자면요. 25년도 1분기에 최고를 찍었어요. 분기 실적을요. 그래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찍었던 종목인데 아직 주가는 작년 7월에 비해서 밑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더 성장하는데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성장할 전망인데 주가가 작년 7월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한 수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마찬가지로 제가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들 많이 갖고 오지 않습니까? 자, 이스페타시스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자, 이 종목 아까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컵이 나오고 손잡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할 때 이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스페타시스 크게 상승을 볼 수가 있는데 자, 히든방에서는 이스페타시스를 매수를 했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페타시스 충분히 아직도 작년 7월 58,000원까지 도달을 하려면은 10,000원 가까운 상승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도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정확한 이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대응 등은 히든방에서 제가 또 따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략주 이 이스페타시스를 참 그것도 우리 봐야 돼요. 뭐냐면은 이 효성중공업이랑 이 아까 전에 만들었던 컵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효성중공업 어떻게 됐었죠? 효성중공업 여기서 돌파가 나왔을 때 자, 이때 5월 14일에는 이제 55만 9천 원 정도 갔었는데 지금 이게 역사상 신고가를 넘어서 자, 매수 타점 부근에서부터 강한 상승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75% 정도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또한 효성중공업과 상당히 비슷한 차트 모양을 보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랠리까지 써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HVM인데요. 아마 히든방에 입장에 계신 분들은 HVM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히든주 공략으로 갖고 왔던 종목인데요. 자, HVM 여기 보시면은 제가
6월 17일 밤 11시에 방송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이 HVM이라고 종목을 공개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자, 이 HVM이 아직 큰 시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고 나서 한 5%, 6% 정도 상승이 나오기는 했으나 아직 제가 원하는 만큼의 상승 줄기를 보여주고 있지가 않아서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도 내일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HVM은 이제 방산, 우주항공 쪽으로 뽑히는데 자, 유럽 GDP가 이제 유럽 GDP의 5%까지 이제 방위비 증액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위비, 방산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HVM 특히 이스라엘 방산 기업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이랑 이제 전쟁하면서 미사일 쏘느냐고 미사일을 좀 많이 소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을 소진한 만큼 앞으로 HVM이 이 이스라엘 방산 기업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수주량을 좀 더 확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아공 호주와 정상회담을 했었고 여기서 방산 협력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방산주는 눌림에서 우리 좀 더 매수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섹터다. 그래서 방산, 조선, 원전 이쪽은 좀 쉬어갈 때 계속해서 우리가 좀 스윙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HVM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자, 카이저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주요 방산 및 항공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우리 또 안전한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HVM 꼭 포트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HVM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은 컵을 만들고 손잡이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가 이제 매수가 들어갔는데 자, 오늘 돌파가 나왔어요. 6월 24일 기준으로 28,450원으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HVM 아직 안 갖고 계신 분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실전 매매 공략주로 이수페타시스, HVM 드렸는데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시장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종목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죠. 저희가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엠밴드 히든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장중에 이 종목에 대한 타점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나도 우리 송진 대표님과 함께 HVM, 이수페타시스, 특히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효성중공업과 컷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장부터 이 종목 나도 한번 추적 관찰해보고 싶다. 패턴에 대한 강의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엠밴드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HVM에 관련해서 나도 내일장에서 매매 타점 받아보면서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이 시장 속에서 한번 상승 랠리를 함께 가동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시장에서 우리가 혼자 있으면 좀 쓸쓸하고 소외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님과 함께라면 켜피찬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우상향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 담아볼 수 있겠죠.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히든방 오셔서 내일장에서부터 우리 대표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히든주 어떻게 보면 넥스트 주도 섹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주실 수 있나요, 대표님? 지금부터 힌트 드릴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도 섹터 하면은 방산, 원전 이쪽으로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넥스트 주도 섹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차기 주도 섹터 그러면 미리 좀 매수할 수 있는 제가 있으니까 미리 같이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이번에 좀 큰 수익을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결국은 AI와 관련이 있는 이 AI 혁명과 관련 있는 섹터가 결국은 주도 섹터라는 겁니다. 자, 원전 전력기기 등등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이런 종목들. 자, AI 혁명의 핵심 키인데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겁니다. AI 시대에는 결국에 이 AI라는 건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필수 과제가 어떻게 보면 양자 컴퓨터라는 건데요. 양자 컴퓨터는 자, 훨씬 빠르게 일반 컴퓨터보다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처리해 미래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자, 구글이 최근에 공개한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00회 년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감당 이게 안 되죠. 생각이 안 되죠. 100회 년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이 양자 컴퓨터는 5분 안에 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AI 혁명을 뛰어넘는 그러한 어떠한 엄청난 혁명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양자 컴퓨터랑도 관련이 있다, 양자 암호랑도 관련이 있다라는 점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6G는 AI 시대의 국가 인프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력기기 제가 강조 많이 드렸잖아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이 AI 시대의 인프라였는데, 자, 우리가 통신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별로 안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 보세요. AI 경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 AI라는 것도 결국에 네트워크, 연결이 되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G 없는 AI는 결국에 갇혀있는 두뇌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AI에 그래서 이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 통신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자, 7월 4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신 장비주 꼭 매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주파수 경매 호재가 온다라는 건데, 이 주파수 경매, 미국에서 이 주파수 경매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자, 이 경매가 있음으로 인해서 통신 장비주들의 발주 수주가 늘어난다. 그래서 주파수 경매가 있던 해에는 통신주들이 엄청나게 올랐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신주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넥스트 주도 섹터로 통신주 꼭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제가 갖고 온 히든주 지금 위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고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하락 이후에 박스권 횡보를 그리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이번에 저항 돌파가 나왔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한 이슈로 저항 돌파가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큰 상승 반전하는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히든주 일봉 보시면은 자, 컵이 나오고 손잡이 모양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이제 돌파만 남아 있는 자리이고요. 7월 4일 통신주들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때 이 고점은 넘어가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미리 저와 함께 선매수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몰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미리 선매수 하실 분들 지금 빨리 히든방 입장하셔가지고 내일 함께 매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매수가 몰릴 것이다. 현 시점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넥스트 차기 주도 섹터, 그리고 이 안에서 봐야 될 종목이 뭐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이 지난달에 5월달 내내 우리가 로봇 내에서는 하이젠 RNM을 봐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종목 어떻게 됐나요? 정말 말한 대로 가기 마련이었죠. 오늘 장에서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종목을 현 시점에서 미리 받아보면서 미리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엠밴드 히든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과 더불어서 언제 들어가고 나가고 목표치는 어디로 둬야 되는지,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한번 말하는 대로 가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왼편 QR 스캔하시고 엠밴드 히든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